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에 함께하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구강 건강의 날이래요. 저도 이런 날이 있는 줄 몰랐는데 초고령 시대를 맞이해서 또 새롭게 생겨난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같은 날 핑계 삼아 구강 건강 챙겨가 보시고요. 또 우리 방송 핑계 삼아 인생 설계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인생 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죠.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박주영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우리 박주영 전문가님께서는요, 오늘 치매보험에 숨겨진 보장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또 AI 기기로 치매 진단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렇게 빠른 진단에 발맞춘 치매보험에 관련한 정보들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우리의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치매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치매보험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어떤 보장들 갖고 있나요? 만약에 가입을 하셨다면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또 아직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걸 중심으로 준비하셔야 되는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슬픈 소식일 수 있는데요. 최근에요. 네,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소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자,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그냥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들고 또 거기에다가 혹시라도 병이 있으신 부모님을 모신다 그러면은 모시는 입장에서 상당히 힘들고 고통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래서 돈을 좀 더 달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거 외에도 좀 재산 분할에 관한 이런 법적인 어떤 분쟁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오래 사는 시대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오래 사는 건 참 좋은데 깊은 병을 갖고 있거나 또 치매로 고생하는 부모님들이 있다 그러면 서로 형제 간에 좀 나눠서 분담하기보다는 서로 미루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가족 간에도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이런 걸 다 떠나서 내가 내 거 준비해서 자식들에게 피해 입히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 부모님들이 많아서 부모님들 스스로도 치매보험을 많이 준비하시는데요. 최근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소송을 보니까요. 2021년에 2,380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오래 산 시대가 될수록 어떤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오래 살지만 병이 있기 때문에 병수발까지 함께 해야 되는 이런 경제적인 고통까지 더해져서 이런 좀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될 터인데요. 자, 그렇다면 국가 차원에서 비용은 어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치매가 주는 사회 부담, 사회에 주는 부담이 있는데요. 우리가 65세 이상을 이제 노인으로 분류를 해서 국가에서 혜택도 드리고 하지만 의료보험에서도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죠. 최근에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매 환자가 60만 명이 넘어섰다, 70만 명 육박한다, 제주도 인구수만큼 된다라고 했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79만 명 정도 현재 치매 발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치매 유병률도 10%에서 10.29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 이상은 반드시 치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국가적인 비용도 63조가 넘는다고 하죠. 그래서 갈수록 오래 사는 시대가 될수록 치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텐데요. 자, 우리가 치매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통계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자, 연령별로 보게 되면요. 60대 같은 경우가 네, 6.9% 정도 됩니다. 60대 이하의 치매를 초록이 치매라고 하는데요. 60대 이전에도 치매 발병은 높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60대 이후를 본다 그러면요. 60에서 69세까지가 약 6.9% 그리고 70대 같은 경우도요. 네, 32.3% 정도 되는데요. 30%가 훨씬 넘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0세 시대잖아요. 그럼 80이 넘게 되면요. 60%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치매 발병률이 우리한테 늘 가까이 이제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유형별로 보니까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단연 네, 1위입니다. 72.9%죠. 이거는 노화, 퇴행이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기억력이 상실되고 뇌가 노화되고 퇴행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이 치매 때문에 우리는요. 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많이 얻게 되는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혈관성 치매죠. 외상성 뇌출혈, 사고로 뇌를 손상했거나 이랬을 경우도 치매 올 확률이 높고요. 또 뇌혈관 질환이죠. 뇌졸중, 뇌경색, 우리가 말하는 중풍,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을 통해서도 올 수 있는 치매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요. 예, 누구도 나이를 안 먹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치매보험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네,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치매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우리가 치매하면 매년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요. 개인 비용도 증가하고 국가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간 1,500만 원에서 2,6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죠. 연간입니다. 연간. 그렇다면 우리가 치매 발병하고도 14년, 15년 이상을 살게 되는데 평균으로. 그렇다면 이 비용을 굉장히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2010년과 17년 약 10년 간격으로 치매 발병률이나 연간 비용, 1인당 드는 연간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요. 점점 늘어나고 있죠. 10년 사이에 83% 이상 치매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매 환자 1인당 이 연간 비용 평균을 보니까요. 국가에서 해주는 국가 치매 책임제, 치매 국가 책임제를 통해서 국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시설도 많이 늘리고 있고 굉장히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드는 비용은 우리가 또 따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치매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저렴하게 비용을 준비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개인 비용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시설에 들어갈 때도 가격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료보험을 납입할 때 장기 요양보험료를 따로 내고 있습니다. 약 평균 10% 정도를 함께 묶어서 납입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요. 65세 이상은 누구나 해당이 될 거고요. 혜택을 받는 분이. 그리고 65세 미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치매 또는 혈관성 질환 등 노인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기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이제 등급을 받게 되죠. 등급을 받게 되면 우리가 특히요, 5등급부터 1등급까지 이렇게 등급을 받아서 여기 해당하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혜택을 받게 되는데 우리 치매 같은 경우는요, 5등급, 치매 특별 등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들 주변에 혹시 치매 발병해서 치료받거나 시설에 가신 분들 얘기 많이 들으셨고 가족 중에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치매는 우리가 말하는 이 장기 요양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치매는요. 인지 등급으로 하게 되죠. 우리가 치매 걸렸다고 해서 신체 이상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스스로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인지장애 때문에 우리가 치매 등급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요. 여기 보면 신체 등급이 들어가죠. 1등급이나 2등급은 신체 등급이 들어가는데요. 치매는 신체 등급과 상관없이 지적인 어떤 그런 문제, 인지 등급 문제이기 때문에요. 치매 보험은 또 따로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해주는 거 외에도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많고 치매는 특별히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니까 국가에서 해주는 거 말고도 개인으로 준비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치매보험을 가입하실 때는요. 아무리 가볍지만 경도 치매부터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보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치매는요. CDR이라는 것으로 표기를 하는데 경도부터 해서 중증까지 해서 말기까지도 표현하긴 하는데 보통 1점, 2점, 3점 점수로 표현합니다.
1점은 경도 치매 가장 가벼운 거고요. 그다음에 좀 더 심화되면 2등급, 3등급. 그래서 CDR 1, 2, 3점으로 경증, 중등도, 중증 순으로 나타내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네, 좀 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경도 같은 경우는 일단 치매가 아니고요. 깜빡깜빡하거나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는 치매가 아니고요. 이제 인지검사나 종합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도 경도치매. 집안 생활이나 사회 활동에서 장애는 있지만 정상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기억력 장애인가 보다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등도로 좀 넘어가게 되면요. 인지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집 밖에서도 활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한 치매인가라고 의심을 하지만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이 오게 되면요. 이제 일상생활은 하기 어렵게 되고요. 사람을 식별하거나 이렇게 인지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상태를 중증이라고 하는데 이때 중증 진단을 받고도 굉장히 오래 사는 시대가 됐고요. 경증부터 중증까지 가는데도 사람에 따라서 조기에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좀 늦게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한 번 발병하면 아무리 좋은 약이 지금 개발돼 있다 하더라도요. 늦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재로는 완치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노화와 퇴행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수록 어쨌든 기억력도 상실되고 노화되기 때문에 완치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CDR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치매보험을 준비할 때는 항상 진단비도 경증부터 CDR 1점은 경증, 2점은 중등도, 그리고 3점 이후를 우리가 중증 치매라고 하는데요. 모든 분들이 이 중증 치매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증이나 중등도는 일상생활이 거의 가능하지만 중증이 되면 이제 시설로 입소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진단비뿐만 아니고 매달 생활자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간병비까지 준비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사는 시대에 중증 치매에 대해서도 간병비를 얼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부담을 얼만큼 느끼느냐 아니면 쉽게 넘어가느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증 치매일 경우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만약에 경증 치매에 500만 원, 중증도에 1000만 원, 그리고 중증 진단자금에 2천만 원 이렇게 진단비는 각각 따로따로 준비되는 경우도 있고요. 차액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00을 받았으면 중증도 때 마이너스 500에서 500만 원을 추가로 받고 이렇게 중증을 가는 과정에서 합산해서 진단자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차액만 지급해서 총 2천만 원까지 받는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진단자금 플러스 매월 간병자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10만 원만 받을 것이냐, 10만 원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렵겠죠. 그래서 최고 100까지 또는 200만 원까지도 선택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평균 100 정도로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진단비 2천만 원과 간병비를 매월 100만 원씩 평생토록 살아계신 동안 내내 나온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또는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 누가 치매에 발병되더라도 우리가 이것으로 경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조금은 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매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3년간은 확정보증 지급입니다. 진단받은 후에 중증 치매 진단을 받고 3년 안에 사망하시더라도 3년간 3,600만 원은 확정으로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치매보험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10년을 생존한다. 그러면은 1억 2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자금까지 하면요. 여기는 1억 4천이 되겠죠. 예, 그렇게 우리가 확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가입하고 나서 언제까지 치매 치료를 받게 될지 모르나 살아있는 동안 내내 월 간병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혹시라도 100세 시대에 100세까지 생존한다면 지금 40대 같은 경우는 100세 이상 살게 되죠. 120세, 150세까지 살게 될 텐데 지금 40대가 만약에 치매보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100세까지 생존하게 된다 그러면 300개월. 그래서 3억까지 받을 수 있고요. 더 오래 살게 되면 4억, 5억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치매보험을 준비하실 때는요. 경증부터 중증도, 중증까지 진단자금 플러스 매월 받는 생활자금을 충분하게 준비하셔서 가족 간에 끝까지 화합하면서 지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치매 관련해서 고지무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치매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또 건강도 좀 안 좋다라면 고민이 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보는 게 있습니다. 최근 3개월과 5년, 그리고 5년 보는데 주로 뭘 보냐면 치매에 이미 발병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치매에 발병했거나 뇌졸중이 걸렸으면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억 상실이나 인지 능력 상실 이런 부분은 조금 가입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기 요양급여 지금 수급자이거나 신청하신 분들은 이미 어떤 증상이 있기 때문에 가입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단 제가 희망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매 가입 인수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가 가능한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었을 때부터 40, 50대부터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을 받으셨거나 치료를 받으셨거나 약을 복용하신 분도 많으시고 다양한 질병들을 복합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 많은데 치매보험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현재 암 치료 중이거나 혈압약, 당뇨약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인수 기준을 보게 되면요. 사실은 정신과 질환 약을 복용하면 전에는 가입이 불가했고요. 현재도 보험사마다 인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 약이나 규칙적인 약을 복용 중인 경우는 가입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먹었다 안 먹었다 이런 것보다는 꾸준하게 관리하는 이런 경우는 인수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특히 사고 같은 경우로 뇌진탕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랬을 때요. 3개월 경과 후, 즉 뇌를 다치게 되면 치매와 직결되기 때문에 인수를 잘 안 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3개월 경과 후에 인수 심사를 통해서 가입도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한 두개골 골절도요. 3개월 경과 후에도 심사를 통해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대신 뇌 손상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뇌를 다친다는 것은요. 치매와 좀 직결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지만 치매보험도 좀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가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에 양성 신생물 종양이 있었다 그러면요. 소견상 특이사항이 없고요. 수술했었어도요. 네, 심사를 통해서 가입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약간의 인수 심사 기준은 다르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불가 질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근위축 관련 증후군이랄지 다발성 경화증, 면역 체계를 파괴하는 이런 부분, 또 근육 무력증 같은 경우 몇 가지 안 되는 거 있고요.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약관상에 치매 중에요. 알코올성 치매는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치매 보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가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치매 관련해서 경증, 중등도, 중증 진단비를 말씀드렸고 또 오래 사는 시대에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진단 자금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경증, 중등도, 중증 치매까지 진단비까지도 받고 그리고 간병생활비를 종신토록 받는 곳이 있는가 살펴보셔야 되고요. 15년만 준다거나 17년만 준다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네, 치매가 점점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중증일 때 납입 면제가 있는지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입하는 도중에 납입하는 도중에 중증 치매가 발병하게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장을 끝까지 받을 수 있는 납입 면제 기능이 들어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납입 면제 기능은 무료이기 때문에요. 네, 회사 선택하실 때 좀 신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증 지급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곳은 2년만 보증한다. 치매 진단받고 사망하면 2년치만 준다라는 데가 있지만 보통은 3년치를 확정적으로 보증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2년보다는 3년 보증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비갱신형이죠. 중간에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고 물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오르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치매는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갱신으로 준비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되지 않는 보험료 인상 없는 비갱신형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치매가 걸리지 않게 됐을 때 나중에라도 해지하게 되면 환급금을 가지고 내가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는 환급금이 얼만큼 되는지까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특약 가운데서요. 시설로 입소했었을 경우에 입소해서 치료하는 기간 동안 하루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특약도 살펴보시고요. 치매로 입원하게 됐을 때 입원비를 주는 입원비 특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지원,
내가 사람을 불러서 썼을 때 간병인을 편안하게 쓸 수 있고 간병인 일당으로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 이런 특약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유념해서 보시고요. 지금 가입하신 우리 시청자님들 내 치매보험은 어떻게 준비되는지 이렇게 꼭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만약에 없다면 조금 더 추가로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치매가 미지의 영역이다 보니까 훨씬 더 두려운 마음이 커요. 하지만 우리가 미리미리 이걸 차단할 수 없다라면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만이 정답이겠죠. 오늘 강의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박주영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저희가 핵심만 모아서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성군 전문가님 나와 계시고요. 이정란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혈관 질환 가족력입니다. 혈관 건강은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겠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선택해 주신 특별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이게 보통 그 사람들이 보험을 좀 준비를 할 때요. 그 미래에 상해나 질병으로 혹시 내가 위험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그 보험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개 보면 이 보험을 준비할 때 사람들이 그 설계사님한테라든가 뭐 주위에서 나 보험 없는데 그냥 보험 좀 준비해줘 이렇게 막연히 말씀을 하셔서요. 어떠한 기준도 없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입을 하시는 거죠. 제일 많이 가입하시는 분들이 암에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암보험이 제일 많거든요. 그럼 암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사실은 결국은 3명 중에 한 사람이 그 암으로 돌아가시니까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암보험 가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요. 직업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위험률이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화물연대 파업을 하고 계시지만 그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위험에 굉장히 내포돼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위험에 내포돼서 상해 쪽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뭐 다칠 때 이런 거에 중점이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옛날에 그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백혈병으로 돌아가시고 뭐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또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그 암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좀 특수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가족력입니다. 대부분이요, 우리의 어떤 그 질병으로 오는 어떠한 그 상황들은요, 그 가족력을 해서 오는 것들이 한 70, 80%입니다. 그래서 뭐
그 부모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으면 대장암 걸릴 확률이 높고요. 또 유방암은 유방암 또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고혈압은 당뇨 오는 것들이 가족력으로 해가지고 나한테도 올 확률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험을 하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가족력을 내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만약에 준비를 하시게 되면 미래에 대한 위험을 조금 더 확실하게 더 준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혈관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의 보험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 해서 제가 리모델링 사례를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면 발병률도 높지만 하지만 그래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들고 와 주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요, 45세 여성인데요. 보험은 총 2가지를 가입을 하셨습니다. 일찍부터 가입을 하셔가지고 현재까지 있는데요. 첫 번째 그 보험을 한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보험은요, 12년 전, 2012년도에 가입을 하셨던 A 손해보험 그 보험인데요. 좀 화면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암하고 뇌하고 심장 이렇게 해가지고 다 담보가 잘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암 진단비도 3천만 원이 있고 또 뇌 쪽으로는 뇌졸중, 또 심장 쪽에는 급성심근경색 각각 3천만 원씩 하고 기타 뭐 질병 수술비라든가 이렇게 뭐 해서 또 여기에 또 2012년도에는 여기 이제 실손 의료비가 이렇게 탑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는 13만 5천 원 정도로 해서 아주 보험은 잘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그 눈여겨 보아야 될 것이요. 제가 좀 오늘 그 설명드렸던 그 주제랑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혈관 질환에서 보면 뇌나 심장 쪽에 보면은 그 담보 사항을 한번 보시게 되면 뇌졸중 담보가 있고요. 급성 심근경색 담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가입한 연도가 2012년도예요. 그런데 이분이 A 손해보험에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뇌졸중보다는 지금 뭐 보험방송을 계속 보시고 또 조금만 아신다라고 하시면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고 또 급성 심근경색보다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든가 또 수술비 아니면 또 심장질환 진단비라든가 이렇게 조금 더 넓은 범위에 있는 담보가 있으면 참 좋을 건데 이분은 그게 없지 않습니까? 자,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2012년도에 가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에는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판매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판매가 되는 회사가 일부는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회사가 판매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실손 의료비가 탑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13만 5천 원에 20년 납으로 해서 앞으로 한 10여 년 정도만 납입을 하게 되면 실손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납입이 끝나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험을 보게 되면은요, A 생명보험에 또 암보험을 하나 가입을 하셨거든요. 암보험에 가입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진단비가 이제 2천만 원이 암 진단비가 2천만 원이 돼 있고 또 암에 관련 담보들이 몇 가지가 가입이 돼 있으셨어요. 근데 보시면 보험료를 보시게 되면 2만 9천 원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바로 10년 갱신이라는 얘기예요. 이분이 35세 때 가입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이제 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 2만 9천 원이 됐던 갱신 보험료가 이제 조만간에 이 보험을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갱신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데 보험료가 무려 4만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 보험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여야 될 날이는 이제 점점 다가오는데 이 갱신 담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아니랄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이 두 가지 보험에 토탈 보험료가 한 16만 5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 자,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하신 거는 일찍부터 준비하신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후에 말씀을 드리고 현재 보험 그 가입 내역은 이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전에 가입을 했다 보니까 아쉬운 보장 내역들도 눈에 띄고 또 갱신형 제가 서당계잖아요. 이거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책을 가져봐야 될까요? 네. 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보험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납입 기간이 한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보험에 대해서 화면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첫 번째 보험은 일단 유지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왜 제가 유지를 시켰냐면, 자, 앞으로 10년만 납입하면 일단 이 보험은 끝납니다. 자, 뇌졸중도 괜찮고 급성심경에서 나쁘지 않은 담보예요. 암진단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담보가 결코 나쁜 담보는 아닙니다. 범위가 좁아서 그렇지. 그리고 여태까지 납입했던 것이 10년 정도의 납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지를 하고 갈아탄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손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지를 하시고요. 여기에 지금 실손 의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한테 여쭤봤더니 건강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거의 안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손 의료비가 지금 현재 이분이 한 3만 5천 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13만 5천 원 중에서 약 한 3만 6천 원 정도가 실손 의료비입니다. 그래서 이 실손 의료비를 지금 현재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2만 2천 원 정도의 보험료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보험료보다 훨씬 더 좀 다운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실손 의료비를 지금 현재 있는 보험료로 그냥 유지를 하시고요. 바꿔주시고 기존 보험은 유지하시고 실손 의료비만 전환을 하신 다음에 새로운 보험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보험은요, 일단은 뇌졸중, 뇌나 심장 이런 쪽에 좀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보시게 되면 일단 암 진단비는 일단 3천만 원에 기존에 3천만 원 진단비가 있고, 근데 기존에 있는 10년 갱신의 진단비 2천만 원은 갱신형이기 때문에 그거를 갱신을 안 하고요. 그냥 멈추는 조건 하에 진단비를 또 추가를 하려 했더니 이분이 또 금전적으로도 조금 걱정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단비도 좋지만 요새는 치료비가 상당히 좋게 많이 나와 있고, 결국은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진단비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좀 볼 수 있으면서도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제를 한 7천만 원 정도를 준비를 시켜 드릴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뇌 쪽은 뇌혈관 진단비도 준비해 드리면서 여기에 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같이 준비해 드렸습니다. 자, 이 이유는 뭐냐면요. 뇌혈관 진단비만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준비하게 되면 보험료 부담이 많아요. 자, 그럴 바에는 뇌혈관 진단비는 한 1,000만 원 정도만 준비해 드리고 여기에 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같이 이렇게 탑재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뇌동맥류 수술을 받게 되시면은요, 꽈리 수술을 받으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술을 하실 때마다 처음에 발견이 돼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진단비와 수술비랑 같이 2천만 원 받으시게 되겠지만, 계속해서 수술을 또 받으시면 진단비는 없어지만 수술비는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성비 있는 설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준비해 드렸고,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급성심근경색은 우리가 심장질환의 100으로 봤을 때 가장 한 10% 미만으로만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은 범위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정맥까지 볼 수 있는 심장질환 진단비를 포함하여 거기에 수술비를 전부 다 이렇게 탑재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지금 이분이 부모님이 가족력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어머님은 치매로 돌아가셨다고 하시고 아버님은 당뇨로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장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다 준비하시면 이분이 혈관 질환에 대한 준비를 좀 많이 좀 할 수 있다고 제가 판단해서 추천을 해드렸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되다 보면 보험료로 지금 현재 내시는 보험료에 리모델링 해더라도 그렇게 큰 부담감 없이 같은 금액으로 리모델링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거기에 이분 같은 경우는 하나를 더 추가시켜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그 강의에서 박주영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치매보험을 제가 추천해 드렸어요. 자, 치매보험은요, 이렇게 그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치매보험의 준비를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간병비만 준비할 것이냐, 진단비만 준비할 것이냐 다른데, 일단은 45세 젊으시니까 이분한테 추천해 드린 거는 좀 진단비뿐만이 아니라 간병비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걸 추천해 드렸는데요. 경도 치매 걸릴 때는 350만 원 정도 나가고요. 또 경증 치매, 중증 치매 각각 1,000만 원씩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중증 치매 이상이 됐을 때 매달 100만 원씩 나가는 그런 생활비가 나갈 수 있는 치매보험을 준비해 드렸거든요. 그러면 보험료가 6만 6천 원밖에 안 되는데, 이분이 20년 정도 납입을 하게 되면은요, 보험료가 한 1,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80세 시점에 만약에 그 치매는 대개 보면 80세 전후에 그 경도 치매라도 이거 전조 증상이 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그것이 안 왔다 했을 때, 혹시 이분이 그 치매에 대한 그게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 80세 시점에 해지환급금이 한 1,7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치매보험을 준비해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치매보험은요,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마다 보험료의 그 기준이 또 생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수준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치매는 진단비보다는 생활비, 중증 치매가 됐을 때 계속적으로 나가는 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 치매 같은 경우는 진단비 위주의 좀 강점이 있고요.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생활비에 대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단비, 생명보험회사는 모회사 같은 경우는 그 진단비 말고 그냥 나는 생활비만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보험료 납입 수준을 잘 생각을 하시고 여러 회사를 만약에 두드리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치매 보험도 나랑 잘 맞게끔 그렇게 준비하신다면 그런 혈관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의 보험은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다방면으로 꼼꼼하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밖에 또 짚어주실 주의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여러분들이 보험을 준비를 할 때는요, 반드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무엇을 준비할 때 어떤 목적이 가장 중요한 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나의 지금 현재 처한 거, 또 가족이 과거에 어떠한 병력이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가장 위험성이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점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 밖에 또 덧붙여 주실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혈관 질환의 치매까지 골고루 잘 준비를 해주셔서 제가 어떤 말씀을 더 드려야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40대 여성분이시라면 아직 자녀분들도 많이 어리실 텐데 가족력까지 있으시니 저렴한 종신보험 하나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여자들도 같이 맞벌이하는 시대이다 보니 엄마 아빠 모두의 보장이 중요해졌습니다. 엄마 나이 70세 정도 되면 자녀 나이도 30살이 넘을 테니 그 전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1억을 보장받고 건강하게 사시면 바로 연금으로 전환해서 쓰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일반 종신보험은 비싸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 종신보험은 40대 여성 기준 1억으로 가져가셔도 5, 6만 원이면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가져가실 수 있고요. 어린 자녀들에게는 아빠보다는 엄마의 빈자리가 더 크기 때문에 가족사랑 실천의 의미에서 함께 준비해 주신다면 질병과 치매와 노후까지 한 번에 준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가족력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겠죠. 오늘 이야기 참고하셔서 현명한 대책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 혈관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 보험 준비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진단비와 수술비를 준비하시면 좋은데요. 두 개 다 준비하기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하신다면 진단비를 제외한 수술비 보험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대 남자 기준 뇌혈관이나 심혈관 수술을 하게 되면 할 때마다 수술비 3천만 원 정도 나오게 준비 가능하시고요. 위, 간, 폐, 심, 신, 갑상선 이런 거에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하게 되셨을 때 할 때마다 수술비를 지급해 드리는 게 수술비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이모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수술을 하셨는데요. 바로 다음 연도에 뇌깔이라고 아시죠? 뇌동맥류가 생겨서 재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내가 만약에 3천만 원씩 나오는 수술비 보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올해 3천만 원 받고 내년에 또 3천만 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0대 남성 기준 100세 만기 20년 납으로 해도 보험료 3, 4만 원으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우리가 이런 보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내 돈, 내 부담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잘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혈관에 대한 가족력도 있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상세히 짚어주셨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 담보가 가족 여러 명에게 있다라고 하면 중복 보장이 되는 걸까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예,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네. 아마 지금 MC님도 댁에 가셔서 아마 그 보험증권 보시면은요, 부모님이라든가 이렇게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중복으로 돼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은요, 그 가족자가 빼놓고 또 일상 배상 책임이라고 또 담보가 있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근데 대신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가족이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고요. 일상 배상 책임은 거기 나와 있는 피보험자만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요. 그 예전에는 일상 배상 책임에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의 물건을 잘못을 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는 여기에서 보상을 하는데 자기 부담금이 3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배상 책임이 계속해서 이제 그 담보가 좋다 보니까 그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으로 됐고 현재는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이고요. 또 하나는 그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새 나오는 그 가족 일상 배상 책임 담보는요. 그 대물일 경우에는 항상 그 주소지를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가족 일상 배상 책임에 가장 흔하게 받을 수 있는 게 그 누수거든요. 아파트에 사실 때 혹시 밑에 층에 누수가 됐을 때 뭘 물어줘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 거기에 대한 그 주소지가 명확히 기록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을 만약에 안 하시면 또 배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자기 부담금이 있을 경우 만약에 내가 우리 가족이 3명이었는데 3명이 만약에 가족 일상 배상 책임 담보가 다 있다. 그러면 자기 부담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냥 각각 청구하면 비례보상 원칙에 의해 가지고 자기 부담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 온전히 내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 배상 책임 담보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그 가족 증권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세요. 그래서 있는 대로 다 쓸어서 거기 있는 해당되는 보험사에 다 청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기 부담금은 전혀 없어지고 여러분들한테는 그거 없어진 것만큼 그만큼 혜택이 되지 않을까요? 네, 정말 이 보험만큼은 다다익선인 것 같네요. 네, 다음 궁금증은요. 제 나이대인 것 같아요. 20대 사회 초년생이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납입 기간을 어떻게 해야 좋은 걸까요? 네, 저도 한때 이 고민 굉장히 많이 했었었는데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10년 납 이런 게 많았지만 인플레이션이 되고 금리가 하락하면서 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보장 범위도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 만들어지는 보험은 예전처럼 보장받고 만기에 타는 보험이 아니라 소멸성으로 20년 동안 많은 돈을 넣고 묵혀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은 돈으로 많은 보장을 받는 게 보험을 준비하는 첫 번째 이유이기 때문에 30년 납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에는 생명보험에만 납입면제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손해보험에도 다 납입면제 기능이 탑재가 되어서 납입면제를 받을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30년 납으로 길게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목적 자금 마련하셔야 하잖아요.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셨으면 앞으로 내 집 마련도 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할 텐데 20년 납과 30년 납의 보험료 차이는 생각보다 많이 나게 됩니다. 한 3만 원 정도 차이가 나시는데요. 3만 원 10년 해봤자 360만 원인데 그냥 그거 빨리 내고 20년 안에 끝내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3만 원에 조금 더 보태서 연금을 통한 저축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내 돈이 늘어나는 양과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30년 납이 좋은데 그 이유 첫 번째는 납입면제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두 번째는 적은 돈으로 많은 보장을 받는 게 30년 납이 더 적절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20대 초년생분인데 보장성 보험에만 너무 많은 돈을 내기보다는 저축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져가시는 게 더 적절한 인생 플랜이 아닐까 하고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저희의 이 궁금증을 정말 따스럽게 보듬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 연달아 하나 더 물어볼게요. 변액보험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이 핫한 이유가 뭘까요? 네, 변액보험은 본인이 변동성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인데요. 내 돈의 가치는 지키고 세상이 좋아지면 돈도 벌고 세상이 좋지 않아도 그렇게 크게 잃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핫한 것입니다. 즉 엄청난 돈을 벌고 엄청난 수익을 내기보다는 내 돈의 가치 정도는 지키는 게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싶은 차가 있어서 5년 동안 열심히 저축을 했는데 과연 5년 뒤에도 그 차가 그 값일까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만큼 차값은 더 비싸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자도 없는 곳에 저축을 한다면 내 돈은 그대로인데 차값만 계속 올라서 사고 싶어도 평생 살 수가 없게 되겠죠. 자산관리사의 역할은 시청자님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가난해지지 않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주가가 좋으면 변동성을 극대화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고요. 주가가 좋지 않으면 추가 납입을 통해서 좌수를 많이 사 모으실 수가 있고요. 주가가 적당하면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서 주가가 좋을 때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변액보험이 핫한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건 제 욕심이었나 봐요. 네, 다음 궁금증은요. 요즘 시장도 안 좋아요. 주가가 내려가는데 변액보험 유지를 해야 될까요? 예, 지금 조금 아까 이정란 전문가님이 그 변액보험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그 주가가 많이 내려가서 아마 그 3시 반 장이 끝나가지고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한탄을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변액보험은요, 장기 상품입니다. 이렇게 일희일비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변액보험은 장기간 투자하기 때문에 이 DCA 효과를 충분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금 아까 이정란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주가가 내려가면 그 돈이 적은 금액으로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가 있는 어떤 기회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주가가 좋을 때는 내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익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1998년도 IMF 왔을 때 주가 지수가 300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 20년이 지난 지금 3,000포인트 올라갔다 지금 내려갔지만 절대로 변액보험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그냥 꾸준하게 어떤 목표 이렇게 가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목표 금액 또는 목표 수익이 그 이상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차분히 인내하는 자가 또 승리를 하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을 해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또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